2011년으로 넘어가던 당시는 시대의 대변혁기였습니다. 오늘날의 AI, 4차 산업혁명, 챗 GPT가 있다면 당신은 스마트폰과 포장을 뜯자마자 제일 먼저 다운로드받는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은 2023년 현재 국민기업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나아가 은행, 게임,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오프라인 마켓, 스크린, 골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카오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진 모험가 김범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범수는 대한민국 대표 흑수저 출신 자수성가 사업가입니다. 고향인 전남 담양을 떠나 서울로 상경한 그의 가족은 할머니를 포함해 8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육점 도매 사업을 하셨지만 부도가 났고 가정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혈서까지 쓰며 공부한 끝에 형제들 중 유일하게 1986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런 대학 시절에 고스톱, 포커, 당구, 바둑 등의 테이블 게임을 하며 자신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훗날 한 게임을 창업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졸업 후 김범수는 삼성 SDS에 입사하게 되었지만 1998년 순탄한 생활을 하던 그는 갑자기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IMF 시기로 모두가 일자리를 잃는 시대에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입니다. 이유는 1990년대 말 온라인 게임의 시대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 PC방 사업인데 당시에는 블리자드사의 스타크래프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 SDS에서 함께 근무하던 남경훈 대표와 함께 PC방 고객 관리를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PC방으로 영업을 다니며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고 이는 김범수의 든든한 초석이 됩니다. PC방과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게 된 자금과 대학 시절에 자신을 위로해주었던 테이블 게임을 아이템 삼아 온라인으로 개발하며 국내 최초 게임 포털인 한게임을 창업하게 됩니다. 한게임은 출시 3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게임이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된 이유 또한 PC방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전국 PC방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한게임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PC방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났고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민 끝에 당시 수익 모델이 부족했던 네이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합병하며 김범수 의장은 NHN 공동대표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합병한 NHN은 당시 1위였던 다음을 제치고 포털 사이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범수는 2004년 단독 대표까지 역임하는 등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지만 2007년 대표직에서 돌연 사퇴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06년 NHN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이 창업한 아이유랩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두 번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미국 시장에서 선보였던 브루나닷컴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웹 2.0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루나닷컴은 웹 2.0의 핵심 요소들을 모아 시장에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끝내 자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당시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모티브 삼아 만든 플랫폼 위지아닷컴이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사용자 간에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인기 있는 게시물을 노출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래머들로 구성된 아이유랩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고 미국에서의 두 번의 실패에서 그는 기획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연이은 실패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을 무렵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청난 기회에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 김범수는 계획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를 과감히 접고 스마트폰의 시대를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첨단 기술력을 이용한 혁신에 집중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던 타기업들과는 상반되는 행보였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는데 바로 아이폰 전용 마이크로블로그 카카오수다, 그룹 커뮤니케이션 카카오 아지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왓츠앱과 국내 에멘톡이 먼저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카카오톡의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의 왓츠앱의 경우는 유료 서비스였고 에멘톡은 서비스가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로 사람을 모은 후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고자 한 김범수의 서비스 플랫폼 중심의 사고방식과 한게임 시절 트래픽 경험을 발판 삼아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이어 2010년 8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명을 아이유랩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4년 네이버에 이어 2위에 올라있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덩치를 키우며 모바일 메신저, 모빌리티, 엔터, 포털 다음, 음악, 은행, 스크린 골프, 게임 등 계열사만 무려 187개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 덕분에 대중들은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톡과 메시지를 무료 제공하며 주수익원이 문자와 전화였던 이동통신사와의 갈등, 모빌리티 사업으로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 데이터를 요구하는 정부와의 갈등까지. 하지만 김범수는 이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카카오의 뒤에는 든든한 이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카카오가 없으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래로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먹통이 된 것을 보면 카카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김범수 의장은 의장직 사임을 발표했지만 2023년 11월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카카오에 복귀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김범수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물학과였습니다.